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종 선생님 항상 이렇게 일찌감치 올라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태우 그야말로 민주당 당석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빨리 판결하라, 그러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유죄 판결을 때린 대법관 박정화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좌파, 그러니까 뭐 이 김명수의 직계예요. 자, 이 좌파 김명수 직계인 이 박정화가 아주 아주 속전속결로 말이죠. 유죄 판결을 해서 정말 1년 만에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잘라낸 장본인입니다. 결국은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내 소송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죠.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통일부가 전격적으로요, 이 447억짜리 김정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도 가장 기본적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법에 따라서 손배소를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김정은을 상대로. 그래서 그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제 오늘 또 이 국회 본회의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내겠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대정부 투쟁 연장선상에서 비판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맞받아치는 발언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윤관석과 이성만 체포 부결,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으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어요. 누구가? 바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맞받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인데, 이 조태용 안보실장이 말이죠, 오늘 일본을 떠났어요.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요,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발언을 비롯한 한중 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정부가, 이 통일부가 말이죠,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 포로나 이런 분들이 개인이 북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대한민국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의 이유는요, 바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2020년 6월 16일에 이 김여정이 한 말에 의해서 바로 폭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비판을 듣고서도 꼼짝 못한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요, 이 대북 정책도 기본적으로 문재인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운영하겠다. 예, 원칙은요, 예를 들어서 비례 대의 원칙도 원칙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때문에 우리 측이 입은 손해를 피해,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피해 자체가 102억 5천만 원이고요.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이 344억 5천만 원. 도합 4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소송의 피고는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딱 오늘 제기를 했느냐? 우리 법에 따르면은요, 이 손해배상 소송의 이 시효, 이 법률 시효 때문에 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요, 오늘 이제 14일인데 16일이 지나면, 왜냐하면 2020년도 6월 16일 날 이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소송 이유는요, 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리고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북한의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성공단,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개성공단을 중국에 넘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도요, 북한이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불법 사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2차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을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실태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 법률적 대응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 지금 임종석이가 갖고 있는 북한의 이 재산이 있어요. 한보 2, 3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북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북한에 지불해야 할 이 그 로얄티가 있는데요. 이거를 임종석이가 전부 다 지금 챙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이 법률적으로 처리하면 이 447억 원에 해당되는 돈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즉 북한 측 재산은 우리 국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부는요, 이 밖에도 개성공단 무단 가동하고요, 금강산 관비 설비 설철거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손배소를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성공단 무단 가동하고요, 금강산 관광 설비 철거 이거는 뭐 이미 수년간 진행해 온 사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 정보를 보다 더 정밀하게 추적해서 수집한 다음에 이 대응 손배소를 검토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가능한 조기의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좀 억울하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사건의 주심은 누구냐? 바로 박정화 대법관이에요. 이 박정화 대법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명수의 직계로 되어 있고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인데, 바로 이 김명수의 직계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법연구회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민변하고 비슷하게요, 완전히 좌파 판사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법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박정화 이 대법관이 말이죠. 그 박정화 대법관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우 지금 강서구청장 빨리 판결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당연히 짜고 친 고수배라고밖에 볼 수 없죠. 바로 판결을 내려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치 재판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우리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적하고 나서서 이 박정화 대법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러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관도 이 징계 이런 거를 받으려면 이제 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법으로 신분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판결은 아니다, 법원의 재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에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 준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이 단체가 주장하는 소송의 취지를 보면은요, 박정화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민주당과 발맞춰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판을 서둘렀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명 재판의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까지는 2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은 지금 3년 1개월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경우에는 3년 5개월 채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1심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황운하, 한명도도 말이죠,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갖다가 모두 마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 재판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4년 임기 끝나고서도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당선 1년 만에 자리를 잃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민주당 서울 특별시장인 위원장이 김용호
하고 그리고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지난 4월 10일 날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4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달여 만인 5월 18일 날 재판을 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촉구 성명 발표 날부터 딱 39일이에요. 한 달 살짝 넘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주장문을 보면은요,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강서구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의 압박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판결 시기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판결 시기를 고의로 조기에 결정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의 판결은 빠르게 구청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결과가 났고 이거는 민주당이 말이죠. 자기네 첫밭인 강서구청을 죄탁했다는 당리당략적 그런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우리 법연계 출신인 이 박정화 대법관이 기획이나 한 듯이 총알같이 화답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요, 이 청와대 감찰반일 때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갖다가 민정수석 조국이가 무마했다. 이러한 의혹을 폭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국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요, 김은경 장관이 이미 징역 2년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한 내용들이요, 이거는 지극히 이건 공익추구형 폭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권익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내용을 폭로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정화 대법관에 대해서는요, 이 단단한 법의 응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법원이 이 9월까지는요 김명수 체제에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 박정화 이 대법관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김명수가 떠난다 하더라도요. 김명수 체제에서 진보 좌파 이 판사들이 요직을 겸하고 있고 또 이 판사들 인사는 뭐 2년씩 지금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이 판단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불길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의 오늘 국회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국회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에 앞서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다. 이러한 비판을 지금 물타기에 의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방탄의 부결을 진 것은 바로 한동훈 때문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지금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거역하고 있고요. 바로 그 핵심 용어 중에 하나로 모욕감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다시 찾아봐도 더는 틀린 말을 못 찾겠다. 그래서 모욕감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라. 이런 얘기를 또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본인의 이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왜 뒤에서 꿍실거리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맞받아쳤어요. 옳은 얘기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모욕감이라고 하는 발언이 말이죠. 영화를 패러디해서 지금 밈으로까지 뜨고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요.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그야말로 이건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발언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뭐냐. 이게 이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전제하에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계시고 이 사람들이 표결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공정하지도 않다. 요 발언이 바로 모욕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거는 하나의 팩트로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밝혀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걸로 모욕감을 느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돈을 주고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 한마디 없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준 민주당 이 정당으로서의 모욕적 이 의정 행태가 아니냐. 요렇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상세하게 지적하라. 요렇게 다시 한번 맞받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보면은요, 이런 것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요. 지난 2월 달에 싱하이미가 이 만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외교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본인의 입장은 정부와 같다. 그러면서요.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국인들 지금 이제 외국인 이 지방 선거 투표권 제한하는 문제가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미 국회에서요. 이 투표권 제한하는 이런 법안이 반의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3년 거주하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호주의에도 맞지도 않고요. 일반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시의 조치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방 조치에 중국 정부 공작이 작동될 수 있는 공간이 말이죠.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다는 민당식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고 그리고 꼭 중국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든지 항공권이나 영주권과 같은 중요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입장과 태도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어리도 어림도 없어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년만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제 기억으로는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년간씩이나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등록된 외국인 중에 90%가 넘게 전부 다 중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적의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 중국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도요. 이 중국은 비밀 경찰서까지 운영하면서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비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투표까지 줘가지고 제도적으로 중국의 공작 정치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 이건 기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발언 이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그 인식은 지극히 정의로운 게 아니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고치겠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정부가 지금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과거 정부에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많은 조치들이 있었고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 유포 이게 굉장히 지나치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어제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이게 민주당이잖아요. 경우는 국가나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토론이나 합리적 대화의 물꼬를 막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인식의 원인은 누가 제공해 줬느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제공해 줬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요. 이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이런 발언은요. 충분히 법률적으로도 재단해야 되는 사건, 지금 사태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 비리수적 광우병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나치게 이 괴담과 그다음에 사실 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표현의 자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균형 있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마지막으로요. 이 조태용 안보실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자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길에 김포공항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싱하이밍 발언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한중 관계에 관해서는 상호 존중, 공동 이익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예,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 말씀으로 가름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말씀 가름에는 한중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이 지켜져야 된다.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측에 대한 성의 있는 요구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입장을 잘 알 것이고 더 부연하지는 않겠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외교 사령탑이 직접 언론화되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중 관계 지금 양국의 입장은 이제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도 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내로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체정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요. 싱대사 발언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영향을 주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외교 안보를 이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은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이 잘 맞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중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이게 보면은요. 조태용 이 안보실장의 이 발언이 굉장히 노키로 지금 바뀌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 당국도 이 정도에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도 마지노선까지 다 우리가 알게 됐고요. 전면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제 윤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어제 국무회에서까지 발언했습니다. 싱하이 대사는 우리 국민들을 불쾌하게 했다. 이건 뭐 대통령 인식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이제 갈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조되는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국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